당신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며 일과를 보냅니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켜거나 휴대폰을 보며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어느새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며 당신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 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과거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몸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살아갑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생각해도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익숙한 습관의 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 디스펜자 박사는 그의 책 브레이킹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는 몸과 마음을 연구하며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생각뿐만 아니라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밝히며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가 말하는 변화의 첫걸음과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나로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는 삶을 창조하라. 원하는 삶을 만드는 법에 대한 책을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접근법을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뇌와 몸과 마음 그리고 의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 또 물리학에 대한 비약적 이해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성이라고 본래부터 알고 있는 것에 이미 훨씬 더 접근해 있다. 나는 통합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카이로프랙터이자 뇌기능, 생물학, 뇌화학, 신경과학 분야의 교육자로서 이러한 새로운 과학이 당신과 나 같은 일반인에게 적용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들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을 본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진실로 마음을 바꿨을 때 건강과 삶의 질이 놀라울 정도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구 손상을 입거나 말기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놀라울 만큼 증상이 호전된 환자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현대의학은 이런 회복을 자연치유라고 이름 붙였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내적 여정에 대한 나의 광범위한 조사에 따르면 그들의 회복에는 마음과 관련된 강력한 요인이 있음이 분명했다. 사실 그들의 육체적 변화는 그렇게 자연치유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발견은 나의 대학원 연구 주제였던 뇌 영상, 신경가소성, 후성유전학, 정신신경면역학 연구에 불을 붙였다. 나는 이 치유 과정에서 뇌와 몸에 무언가가 일어났음이 틀림없고 집중해서 연구한다면 그런 현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나누고자 한다. 나는 이 책에서 마음과 물질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런 원리를 몸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는 견고한 지반 위에 서 있는가? 초기의 물리학자들은 세상을 물질과 생각으로 나누었고 나중에는 물질과 에너지로 나누었다. 물질과 생각 또는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이런 마음 물질 이원론은 현실이란 본래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초기 세계관을 형성했다. 그러나 우리는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의 한 부분이며 이 에너지장은 모든 가능성을 담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반응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각과 물질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그와 같은 탐구를 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스스로 묻는다. 현실을 창조하는데 마음을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존재가 되고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해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가? 관찰 가능한 외부의 물질 세계와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면의 정신세계를 연결짓는 것은 과학자와 철학자들에게 항상 어려운 도전이었다. 오늘날에도 대다수 사람들에게 마음은 물질 세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거나 눈에 띌 만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물질 세계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일상의 견고한 것들에 물리적인 변화를 끼칠 수 있을까? 물질로 이루어진 단단한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과 물질은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대표적으로 17세기 수학자이자 철학적인 데카르트가 있다. 그에게 있어 우주는 예측 가능한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기계론적인 우주 모델을 지지하였다. 데카르트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한 것은 아이작 뉴턴의 실험과 이론이었다. 뉴턴은 우주가 기계라는 개념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의 질서정연한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아내고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법칙도 만들었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 모델에서는 모든 것을 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에너지는 물체를 움직이거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설명된다. 하지만 이제 보게 될 것처럼 에너지는 물질적인 것에 가해지는 외부의 힘 이상의 것이다. 에너지는 모든 사물의 구조 자체이며 마음에 반응한다. 더 나아가 데카르트와 뉴턴은 현실이 기계론적인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라면 인간은 그 결과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고방식을 확립시켰다. 현실의 모든 것은 미리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사람들은 생각이 중요하다거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고사하고 행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뉴턴 이후 200년이 지나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방정식을 통해 이 이론을 철저히 뒤집는다. 이는 에너지와 물질이 근본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둘은 하나이자 같은 것임을 증명하는 방정식이다. 그의 연구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방정식은 뉴턴과 데카르트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 아인슈타인 혼자서만 현실의 본질에 대한 과거의 관점을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기존의 토대를 약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고 결국에는 좁고 융통성 없는 사고방식을 붕괴시키기에 이르렀다. 그의 이론들에 힘입어 과학자들은 빛의 이해하기 힘든 움직임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과학자들은 빛이 어떤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빛이 파동인 동시에 입자할 수 있을까? 데카르트와 뉴턴의 관점에 따르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빛은 파동이거나 입자 둘 중 하나여야 했다. 곧 이론론적인 데카르트 뉴턴의 모델은 모든 것의 가장 기본 단위인 아원자 수준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물질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파동과 입자이며 관찰자의 마음에 따라 상태가 결정된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부터 봐야 했고 이러한 특별한 실험들의 결과로 양자물리학이라 불리는 새로운 과학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다. 무한한 가능성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양자물리학자들은 원자를 구성하는 매우 작은 입자들을 관찰할 경우 관찰하는 사람이 에너지와 물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자 실험은 전자들이 무한한 가능성 혹은 확률로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찰자가 어떤 한 전자의 위치에 주의를 집중할 때만 그 전자가 나타났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발견으로 인해 마음과 물질은 더 이상 서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주관적인 마음이 객관적인 물질 세계에 측정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마음과 물질은 본질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물질 우주의 모든 것은 전자와 같은 아원자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래 이러한 입자들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할 때에는, 즉 관찰되지 않은 동안에는 파동 상태로 있다. 관찰될 때까지 그것들은 모든 것이면서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또 모든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데에도 없다. 따라서 물리적 현실의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만약 아원자 입자들이 무한한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재적으로 무한대의 가능한 현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현실은 이미 양자장 속에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면서 당신에게 관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마음이 전자의 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마음은 어떤 가능성의 출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양자장 안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당신의 현실도 들어있고 당신이 생각하는 온갖 이상적인 자질이나 능력도 들어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새로운 지식을 성실하게 적용하며 날마다 되풀이해서 노력한다면 관찰자로서 자신의 마음을 사용해 양자입자들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아원자의 확률 파동을 체계화해서 경험이라 불리는 자신이 바라는 물리적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기대하라. 나는 종종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나의 할머니 이야기를 한다. 할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이탈리아인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늘 죄의식을 지니고 살아오셨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짐짓 새로운 삶을 산다면 어떨지 생각하기도 했지만 평생 주입된 죄의식이 할머니가 보내는 그런 신호를 교란시켰다. 할머니는 죄의식을 느낄 더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낼 뿐이었다. 만약 당신의 의도와 바람이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당신도 일관성 없는 메시지를 보냈을 확률이 크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 그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경제적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느낌은 몸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저런 방식으로 느끼고 있다. 마음과 몸이 반대로 움직일 때 양자장은 결코 일관되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동할 때 생각과 느낌이 정렬될 때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방송파에 일관성 있는 신호를 담아 내보내게 된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끌어당긴 결과들이 나를 놀라게 해야 한다. 새로운 창조물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 내가 늘 보아오던 익숙한 현실의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양자장의 지능과 접촉하고 있으며 따라서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도록 영감을 받으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이것이 창조 과정의 즐거움이다. 왜 그런 놀라움이 필요할까? 만약 어떤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자동적인 일이며 이전에 내가 수없이 경험해 봤던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똑같은 익숙한 결과만을 만들어낼 것이다.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통제하려 한다면 당신은 뉴턴주의자가 된 것이다. 뉴턴의 고전 물리학은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전부 원인과 결과에 관한 것이다. 뉴턴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외부 환경이 내면 환경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인과 결과이다. 그 대신 먼저 나의 내면 환경을 바꿔보라. 그리고 나의 노력에 따라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라. 미지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해보라. 예상치 못한 일이 당신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나타날 때 당신은 뜻밖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제 막 당신은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었다.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창조하기 쪽으로 옮겨갔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가져라. 하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은 양자장애에 맡겨라.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도록 하라. 예기치 못한 것을 기대하라. 바라는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맡기고 믿고 흘려보내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래가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 마음과 물질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에서부터 마음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다는
즉 마음은 물질이고 물질은 마음이라는 양자 모델까지 살펴보았다. 당신이 과거에 그토록 변화하려고 노력했어도 잘 안 되었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의 사고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항상 외부의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맡은 일이 이렇게 많지 않다면 군사를 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행복할 텐데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의 사고방식이다. 시공간의 경계 밖에서 당신의 마음, 생각, 느낌 그리고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시간에 앞서 변할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외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나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내가 되어버린 습관을 깨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는 깨달음이었다. 나의 감각을 극복할 때 내가 결코 과거의 사슬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불가능한 일이란 없다. 모든 존재에 생명을 불어넣는 우주지성은 당신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게 할 것이다. 우주지성이 바라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에 다가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마음을 바꿀 때 삶이 바뀐다. 감사합니다.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